한겨울의 바람은 매서웠다. 눈발이 가늘게 흩날리는 오후 시골집 마당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다. 16살 지우는 낡은 철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여행 가방을 꽉 붙잡고 있었다. 그 가방 안에는 그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낡은 옷 몇 벌, 부모님의 사진 한 장,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상장 몇 개가 전부였다. 우리 집에선 이제 그만 얹혀 살아. 알아서 살거라. 고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그녀는 지훈을 내보내면서도 한 번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일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새해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을 때만 해도 지훈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고모가 자신을 데려갔을 때 비록 냉랭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고모에게 지훈은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고 부담이었으며 하루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존재였을 뿐이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코끝이 시려왔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져보니 쭈글쭈글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다. 그것마저도 몰래 아끼고 모은 것이었다. 지훈아. 뒤돌아보니 고모 집 막내딸인 미영이 서 있었다. 자신보다 2살 어린 사촌 동생이었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지훈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 오빠, 정말 가는 거야? 미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미안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지훈은 알 수 없었다. 응, 가야지. 지훈은 담담히 대답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다. 이미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울었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오빠, 이거 가져가. 미영이 손에 든 것은 작은 도시락이었다. 김밥 몇 줄이 들어 있었다. 미영아, 고마워. 지훈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사람 취급해준 사람은 미영이 유일했다. 비록 어렸지만 종종 자신의 간식을 나누어 주곤 했던 미영이. 오빠, 꼭 잘 되었으면 좋겠어. 미영은 그 말을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고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가방 끈을 다시 메고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곳에서 멀어져야 했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길은 험했다. 눈이 쌓여 미끄러웠고 가방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시간표를 확인했다. 서울행 시외버스는 2시간 뒤에 있었다. 그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미영이 준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은 차갑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서울. 지훈은 중얼거렸다. TV에서만 보던 그곳. 높은 건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 곳. 적어도 여기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지훈은 마지막으로 고모네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작은 마을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언젠가 반드시. 지훈은 속으로 다짐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겠다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아니,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보여주겠다고. 버스 안은 따뜻했다. 지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고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이 버스 안에서 16살 소녀는 어른이 되기 시작했다. 눈발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아주 작지만 단단한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씨였다. 지훈의 악몽은 언제나 똑같은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비 오는 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뒤틀린 차들, 그리고 들려오지 않는 아빠 엄마의 대답. 13살의 지훈에게 그날 밤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었다. 지훈아, 괜찮다. 고모가 있잖아. 장례식장에서 고모 김순자는 그렇게 말했다. 당시 지훈은 고모의 말에 위안을 받았다. 적어도 자신을 돌봐줄 어른이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착각이었다. 고모네 집으로 온 첫날부터 지훈은 이상함을 느꼈다. 고모부는 술에 취해 지훈을 보며 중얼거렸다. 쯧쯧, 이제 식구가 하나 늘었네. 먹을 입이 하나 더 생겼어. 고모는 고모부를 타이르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서 지훈은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반갑지 않다는 것, 부담스럽다는 것, 하루빨리 떠나보내고 싶다는 것. 고모네는 시골의 작은 집이었다. 방은 2개뿐이었는데 하나는 고모 부부가, 다른 하나는 미영과 오빠 민수가 사용했다. 지훈은 거실 한쪽 구석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야 했다.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더웠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식사 시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고모는 항상 지훈의 밥그릇에만 유독 적게 퍼주었다. 반찬도 마찬가지였다. 김치와 된장국 정도가 전부였고 고기나 생선이 나오는 날에도 지훈의 앞에는 오지 않았다. 지훈이는 많이 안 먹어도 되지. 아직 어리니까. 고모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배가 고팠지만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 눈치가 보였다. 이미 충분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지훈은 소외감을 느꼈다.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고모에게 말하면 한숨부터 쉬었다. 또 뭘 사달라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결국 지훈은 친구들에게 빌리거나 아예 준비물 없이 수업을 들을 때가 많았다.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이해해 주려 했지만 점점 귀찮아하기 시작했다. 박지훈, 너는 맨날 준비물을 안 가져오니?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가난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고모가 안 사주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할 뿐이었다. 옷도 문제였다. 지훈이 입는 옷은 대부분 사촌형 민수가 입던 것들이었다. 크기가 안 맞는 것은 기본이고 유행에 뒤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친구들은 지훈의 옷차림을 보며 수군거렸다. 쟤 맨날 같은 옷만 입네. 집이 가난한가 봐. 지훈은 그런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화를 낼 곳이 없었다. 고모에게 항의할 수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저 참고 또 참을 뿐이었다. 가장 힘든 건 명절이었다. 다른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지훈은 항상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다. 어른들은 지훈을 보며 안쓰러워하는 척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없었다. 어머, 지훈이 많이 컸네. 공부는 잘하지? 순자야, 키우기 힘들지? 남의 아이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훈은 자신이 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다. 고모는 그런 자리에서
항상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고, 뭘 키우기 힘들어. 그냥 얹혀 사는 거지, 뭘.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준비물이 없어도 옷이 남루해도 배가 고파도 공부만큼은 놓지 않았다. 언젠가는 지우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말 거야. 그리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해주겠어.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의지였다. 지훈에게 공부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책을 읽었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다.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자 선생님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다. 박지훈, 수학 실력이 많이 늘었네. 이대로만 하면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겠어. 하지만 고모의 반응은 달랐다. 공부만 하면 뭐해? 집안일도 좀 도와라. 놀고 먹기만 하는 주제에. 지우는 이미 집안일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까지. 그럼에도 고모는 항상 부족하다고 했다. 지훈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우연히 고모와 이웃집 아줌마의 대화를 엿들었다. 순자야, 지훈이 언제까지 키울 거야? 아이고, 나도 모르지. 빨리 커서 나가면 좋겠는데. 솔직히 부담이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착하게 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집에서는 영원히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좋아. 그럼 빨리 나가면 되겠네. 지훈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3년이 흘렀다. 지우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여전히 고모네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확실한 목표와 의지를 가진 청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16살 겨울, 고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지훈을 내쫓은 그날 말이다. 서울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다. 겨울 새벽의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춥고 어두웠다. 지훈은 여행 가방을 끌고 역사를 빠져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고향에서는 그나마 길을 알았지만 여기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첫날은 지하철역에서 보냈다. 역 대합실의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배가 고팠지만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함부로 쓸 수 없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는 것이 그날의 유일한 식사였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지우는 현실을 직시했다. 당장 잠잘 곳을 구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다. 그는 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구인 광고를 찾기 시작했다. 구암 식당 설거지, 나이 무관, 일당 3만 원. 한 중국집 앞에 붙어 있는 광고를 발견했을 때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장님, 설거지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 몇 살이야? 18입니다. 지훈은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16이었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일을 못 구할 것 같았다. 주민등록증 있어? 지훈은 당황했다. 주민등록증은 없었다.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쯧쯧, 요즘 애들 참 무책임해.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단 현금으로 받고 나중에 서류 가져와. 다행히 사장은 일을 시켜주기로 했다. 조건은 하루 12시간 근무에 일당 3만 원. 쉬는 날은 따로 없고 밥은 하루 한 끼만 제공해 준다고 했다. 지훈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첫 출근 날 지훈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다. 설거지가 주 업무였지만 청소, 배달, 심지어 홀 서빙까지 해야 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었다. 하지만 지훈은 불평하지 않았다. 문제는 잠잘 곳이었다. 첫 주급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그 전까지는 지하철역이나 24시간 찜질방에서 잠을 자야 했다. 찜질방 입장료가 하루 5천 원이었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가끔은 노숙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일주일쯤 지나자 지우는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고시원을 구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중국집 일을 하면서 지우는 다른 일자리도 찾기 시작했다. 밤 시간을 활용해서 신문 배달을 했고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일했다.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에 4-5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지우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어느 날 중국집 사장의 컴퓨터가 고장났다. 사장은 수리비가 아깝다며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너 컴퓨터를 안다고? 조금은. 실제로 지훈은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들으며 기초적인 것들을 배웠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 지훈이 컴퓨터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다. 램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다시 꽂아 넣자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수리점에서는 메인보드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사장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지훈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너 이런 걸 잘하네? 혹시 다른 곳도 고칠 수 있어? 그것이 지훈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다. 며칠 뒤 사장은 지훈에게 제안했다. 야, 지훈아. 내 친구가 컴퓨터 수리점을 하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 해볼래? 설거지보다는 돈도 더 주고.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컴퓨터 수리는 그가 정말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새로운 일터는 용산 전자상가의 작은 컴퓨터 수리점이었다. 사장 박철수는 40대 남자로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봐.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부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박 사장은 지훈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지훈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관련 서적을 읽으며 공부했다. 인터넷으로 최신 기술 동향도 찾아보았다. 몇 주가 지나자 지훈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단순한 하드웨어 문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손님들이 가져온 컴퓨터를 보면 대략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훈아, 너 정말 이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나보다 더 빨리 문제를 찾아내네. 박 사장의 칭찬에 지훈은 기뻤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원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었고 전자공학도 공부하고 싶었다. 그래서 밤마다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다. 시언어 프로그래밍, 디지털 회로 설계, 컴퓨터 구조 같은 책들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읽었고 직접 코드를 써보며 실습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지우는 이제 컴퓨터 수리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단골 손님들도 지훈을 찾아올 정도였다. 지훈 씨가 고쳐주면 확실히 오래 가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네. 지훈 씨가 고쳐주면 확실히 오래 가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훈은 뿌듯했다. 동시에 더 큰 야망이 생겼다. 단순히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다. 한 대기업의 IT팀에서 일하는 손님이 찾아온 것이었다. 여기 컴퓨터 좀 봐주세요. 회사에서 쓰는 서버인데 자꾸 다운돼서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요. 그 서버는 일반적인 컴퓨터와는 달랐다. 훨씬 복잡하고 고사양이었다. 박 사장도 고개를 저었다. 이런 건 우리가 건드리기 어려워요.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하지만 지훈은 포기할 수 없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지훈아, 이건 너무 위험해. 잘못하면 큰일 나. 사장님,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지훈의 간절한 눈빛에 박 사장이 결국 허락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서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였다. 6시간 동안 매달린 끝에 지훈은 마침내 원인을 찾아냈다. 메모리 모듈 중 하나가 불안정한 상태였고 동시에 운영체제의 드라이버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의뢰인은 깜짝 놀랐다. 대기업의 전문 기술자들도 며칠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고등학생이 해결한 것이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그는 지훈에게 명함을 건넸다. LG전자 IT솔루션 팀 과장 김태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직 학생이라서 나이는 상관없어요. 실력만 있으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대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이 되었다.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과연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며칠 뒤 김 과장이 다시 찾아왔다. 생각해 보셨어요? 저 실은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지훈은 솔직하게 말했다. 김 과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고등학생이라고요? 더 놀랍네요. 그런 실력을 가진 고등학생이라니.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젊은 감각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고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훈의 두 번째 변화가 시작되었다. LG전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다.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용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서버 관리를 담당했다. 처음에는 버거웠지만 함께 일하는 선배들에게 배우며 빠르게 성장했다. 지훈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낸 거예요? 지훈이 제안한 새로운 알고리즘에 팀원들이 감탄했다. 그것은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그냥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뿌듯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지훈 씨, 이제 정식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올 생각 없으세요? 김 과장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보고 대학은 야간 대학 가면 돼요.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우는 고민에 빠졌다. 좋은 기회였지만 과연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때 박 사장이 지훈을 불렀다. 지훈아,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뛰어날 줄이야. 사장님, 가거라. 여기서 계속 있으면 내 재능이 아깝다. 더 큰 세상에서 내 꿈을 펼쳐봐. 박 사장의 따뜻한 격려에 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고맙긴.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네. 성공해도 초심을 잃지 마라. 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고. 지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사장의 말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해시태그 3장. 첫 번째 성공. LG전자 정식 입사 후 1년이 지났다. 지우는 이제 19세가 되었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았다. 회사에서의 평가는 최고였다.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다. 회사에서 일하며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지훈을 찾아온 것이었다. 지훈 씨, 우리 회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기존 시스템이 너무 구식이라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원이라서 개인적으로 일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첫 고객이 되어드릴 테니까. 지우는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안정적인 회사를 떠나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다. 실패할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도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지우는 김 과장을 찾아갔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사직하려고 합니다. 사직이라고? 갑자기 웬일이야? 창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 과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인재가 평생 직장인으로 살 리는 없지.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우리는 항상 환영이야. 그렇게 지우는 회사를 떠나 1인 IT 솔루션 업체를 시작했다. 사무실은 구할 수 없어서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서 일했다. 컴퓨터 한 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인 작은 시작이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3개월 만에 완성한 시스템은 고객사의 업무 효율을 50% 이상 향상시켰다. 고객은 매우 만족했고 추가 작업도 의뢰했다. 지훈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회사들에도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의 소개가 이어지면서 지훈의 고객은 점점 늘어났다. 6개월 만에 직원 2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제대로 된 사무실도 얻었다. 회사명은 테크솔루션으로 정했다.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였다. 지훈은 대표이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 그의 철학은 간단했다.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자. 이 철학은 효과가 있었다. 테크 솔루션의 평판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대기업에서도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지훈이 개발한 스마트 재고 관리 시스템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했고 비용도 절반 수준이었다. 이 시스템 정말 혁신적이네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한 대기업 임원이 감탄하며 물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지훈의 답변에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의 솔루션이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군요. 우리도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훈의 회사는 3년 만에 연매출 50억 원을 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도 30명이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혼자만 아는 고생이 있었다. 창업 초기에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 잠은 사무실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다. 스트레스로 몸무게도 10kg 이상 빠졌다. 그럼에도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남들보다 더 절실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소식을 들었다. 중학교 동창이 전화를 한 것이었다. 지훈아, 너 서울에서 사업한다며? 소문났더라. 어떤 소문? 고모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내가 돈 많이 번다면서 자랑하더라고. 지훈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자신을 내쫓았던 고모가 이제는 자랑을 하고 다닌다니. 그런데 고모가 너 찾고 있던데. 연락처 물어보더라고. 연락처는 주지 마. 아직 시간이 필요해. 지훈은 아직 고모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쉽게 잊을 수도 없었다. 대신 지훈은 다른 일에 집중했다.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던 박 사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었다. 테크솔루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자신처럼 기술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다. 제가 어려웠을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지훈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조명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인생을 바꿀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지훈 씨가 고쳐주면 확실히 오래 가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훈은 뿌듯했다. 동시에 더 큰 야망이 생겼다. 단순히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다. 한 대기업의 IT팀에서 일하는 손님이 찾아온 것이었다. 여기 컴퓨터 좀 봐주세요. 회사에서 쓰는 서버인데 자꾸 다운돼서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요. 그 서버는 일반적인 컴퓨터와는 달랐다. 훨씬 복잡하고 고사양이었다. 박 사장도 고개를 저었다. 이런 건 우리가 건드리기 어려워요.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게. 하지만 지훈은 포기할 수 없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지훈아, 이건 너무 위험해. 잘못하면 큰일 나. 사장님,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지훈의 간절한 눈빛에 박 사장이 결국 허락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서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였다. 6시간 동안 매달린 끝에 지우는 마침내 원인을 찾아냈다. 메모리 모듈 중 하나가 불안정한 상태였고 동시에 운영체제의 드라이버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의뢰인은 깜짝 놀랐다. 대기업의 전문 기술자들도 며칠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고등학생이 해결한 것이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그는 지훈에게 명함을 건넸다. LG전자 IT솔루션 팀 과장 김태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직 학생이라서 나이는 상관없어요. 실력만 있으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대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이 되었다.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과연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며칠 뒤 김 과장이 다시 찾아왔다. 생각해 보셨어요? 저 실은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지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김 과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고등학생이라고요? 더 놀랍네요. 그런 실력을 가진 고등학생이라니.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젊은 감각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고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훈의 두 번째 변화가 시작되었다. LG전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다.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용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서버 관리를 담당했다. 처음에는 버거웠지만 함께 일하는 선배들에게 배우며 빠르게 성장했다. 지훈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낸 거예요? 지훈이 제안한 새로운 알고리즘에 팀원들이 감탄했다. 그것은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그냥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훈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뿌듯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지훈 씨, 이제 정식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올 생각 없으세요? 김 과장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보고 대학은 야간 대학 가면 돼요.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훈은 고민에 빠졌다. 좋은 기회였지만 과연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때 박 사장이 지훈을 불렀다. 지훈아,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뛰어날 줄이야. 사장님, 가거라. 여기서 계속 있으면 내 재능이 아깝다. 더 큰 세상에서 내 꿈을 펼쳐봐. 박 사장의 따뜻한 격려에 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고맙긴.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네. 성공해도 초심을 잃지 마라. 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고. 지훈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사장의 말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LG전자 정식 입사 후 1년이 지났다. 지훈은 이제 19세가 되었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았다. 회사에서의 평가는 최고였다.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다.
회사에서 일하며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지훈을 찾아온 것이었다. 지훈 씨, 우리 회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기존 시스템이 너무 구식이라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원이라서 개인적으로 일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첫 고객이 되어 드릴 테니까. 지우는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안정적인 회사를 떠나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다. 실패할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도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지우는 김 과장을 찾아갔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사직하려고 합니다. 사직이라고? 갑자기 웬일이야? 창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 과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인재가 평생 직장인으로 살 리는 없지.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우리는 항상 환영이야. 그렇게 지우는 회사를 떠나 1인 IT 솔루션 업체를 시작했다. 사무실은 구할 수 없어서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서 일했다. 컴퓨터 한 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인 작은 시작이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3개월 만에 완성한 시스템은 고객사의 업무 효율을 50% 이상 향상시켰다. 고객은 매우 만족했고 추가 작업도 의뢰했다. 지훈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회사들에도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의 소개가 이어지면서 지훈의 고객은 점점 늘어났다. 6개월 만에 직원 2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제대로 된 사무실도 얻었다. 회사명은 테크솔루션으로 정했다.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였다. 지훈은 대표이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 그의 철학은 간단했다.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자. 이 철학은 효과가 있었다. 테크솔루션의 평판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대기업에서도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지훈이 개발한 스마트 재고 관리 시스템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했고 비용도 절반 수준이었다. 이 시스템 정말 혁신적이네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한 대기업 임원이 감탄하며 물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지훈의 답변에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의 솔루션이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군요. 우리도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훈의 회사는 3년 만에 연매출 50억 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도 30명이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혼자만 아는 고생이 있었다. 창업 초기에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 잠은 사무실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다. 스트레스로 몸무게도 10kg 이상 빠졌다. 그럼에도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남들보다 더 절실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소식을 들었다. 중학교 동창이 전화를 한 것이었다. 지훈아, 너 서울에서 사업한다며? 소문났더라. 어떤 소문? 고모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내가 돈 많이 번다면서 자랑하더라고. 지훈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자신을 내쫓았던 고모가
이제는 자랑을 하고 다닌다니. 그런데 고모가 너 찾고 있던데. 연락처 물어보더라고. 연락처는 주지 마. 아직 시간이 필요해. 지우는 아직 고모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쉽게 잊을 수도 없었다. 대신 지우는 다른 일에 집중했다.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던 박 사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었다. 테크솔루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자신처럼 기술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다. 제가 어려웠을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지훈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조명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인생을 바꿀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박지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글로벌 IT 사업부 이사 정민호입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지훈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삼성전자에서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저희가 추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테크솔루션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동남아시아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죠.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다. 스마트시티는 그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였다.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ICT 기술로 통합 관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시를 시작으로 태국, 필리핀까지 확장할 예정이고요. 지우는 숨을 죽였다. 3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하지만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그런 큰 프로젝트에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죠. 박 대표님이 개발하신 통합관리 시스템의 성능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 이사는 가져온 자료를 펼쳐 보였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안정성 부분에서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솔루션보다도 뛰어나더군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신 거죠? 처음부터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용성을 우선시했고요.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찾고 있던 것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에서는 문제가 많은 솔루션들이 너무 많거든요. 협상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지우는 삼성전자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기회는 엄청났지만 동시에 위험도 컸다.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규모였다. 어떻게 생각해? 지우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김태현 예전 LG전자 과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김태현은 6개월 전에 지훈의 회사로 이직해온 핵심 인재였다. 기회는 놓치면 안 되죠.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자금도 조달해야 하고 자금이 문제네. 프로젝트 초기 투자금만 100억은 필요할 것 같은데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외부 투자는 받고 싶지 않아.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은행 대출은요? 담보할 것이 별로 없는데. 고민에 빠진 지훈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박철수 사장이었다. 용산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하던 그분이었다. 지훈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사장님, 어떻게 연락을? 신문에 나온 거 봤어. 우리 제자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잠시 안부를 나눈 후 박 사장이 진짜 할 말을 꺼냈다.
지훈아, 혹시 자금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사장님이요? 하지만 큰 돈인데. 너 몰랐구나. 내가 이 동네에서 건물 몇 개 가지고 있어. 내가 필요하면 담보로 잡아도 돼. 지우는 감동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인데, 위험해서 더 도와줘야지. 안전한 일이면 내가 나한테 부탁하겠어? 믿는다, 지훈아.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렇게 자금 문제가 해결되었다. 지훈은 즉시 삼성전자에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프로젝트 시작 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우선 인력을 1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야 했다. 지훈은 직접 대학을 돌아다니며 우수한 인재들을 스카우트했다. 우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지훈의 열정적인 제안에 많은 젊은 개발자들이 합류했다. 특히 그의 진정성에 감동한 인재들이 대기업 오퍼를 포기하고 테크 솔루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6개월 후 드디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베트남 호치민시였다. 지훈은 핵심팀 10명과 함께 현지로 날아갔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호치민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팀원 중 한 명이 감탄했다. 이 도시 전체가 우리 손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뛰네요.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다. 현지 조사 결과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했다. 기존 인프라가 너무 낡아서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했고, 현지 정부와의 협업도 쉽지 않았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데? 팀원들 사이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현지 공무원들을 만나 설득했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밤낮 없이 일했고 때로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표님,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좀 쉬시죠.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의 열정은 팀원들에게도 전염되었다.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1년 후 호치민시 스마트시티 1단계가 완료되었다. 교통관리 시스템, 전력망 통합관리 상하수도 시스템, 방범 시스템 등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교통 체증이 30% 감소했고 전력 효율은 25% 향상되었다. 범죄율도 40% 떨어졌다. 인크레더벌, 어메이징,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극찬이 이어졌다. 현지 언론들도 연일 테크 솔루션의 성과를 보도했다. 한국의 작은 IT 회사가 만들어낸 기적. 호치민시를 바꾼 한국의 천재 CEO. 지훈은 이약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태국과 필리핀에서도 프로젝트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순간에도 지훈은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더 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그리고 실제로 지훈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테크 솔루션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은 호치민 프로젝트 성공 6개월 후였다. 태국 방콕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김 부사장이 급하게 지훈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호치민 시스템에 해킹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 상태예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해킹당한다는 것은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교통신호등이 모두 멈췄고 전력 공급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우는 즉시 베트남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상황을 체크했지만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호치민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관제센터로 직행했다. 현지 기술자들과 삼성전자 팀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방식의 해킹인지 파악됐어? 아직 정확히는. 하지만 매우 정교한 공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했거든요. 지우는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온갖 에러 메시지들이 뜨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침착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었다. 18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분석한 결과 지우는 해킹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건 내부자의 소행이야. 내부자요?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시스템 구조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 우리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직한 직원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거야. 조사 결과 지훈의 추측이 맞았다. 6개월 전에 퇴사한 개발팀장이 중국의 경쟁사에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그들과 함께 해킹을 주도한 것이었다. 제길, 김윤호 그놈이었구나. 김윤호는 지훈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였다. 그를 믿고 핵심 업무를 맡겼는데 배신을 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시간이 없었다. 우선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모든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72시간 안에요. 72시간이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지우는 한국에서 긴급 지원팀을 불러왔다. 200명의 개발자들이 불철주야로 작업에 매달렸다. 지훈도 3일간 잠을 1시간도 자지 않고 지휘했다. 마침내 72시간 만에 시스템이 복구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테크솔루션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총리 앞에서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예상보다 컸다. 태국과 필리핀 정부에서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주가도 폭락했다. 대표님, 이대로 가면 회사가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지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기존보다 10배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위협 탐지 시스템을 만들 거야. 해킹 시도가 있으면 0.1초 안에 감지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말이야. 그런 기술이 가능한가요? 해봐야 알지. 불가능한 일이라면 더 재미있잖아. 6개월간의 혹독한 개발 끝에 지우는 가디언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보안 솔루션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실제 테스트에서 가디언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해커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다. 심지어 국가 차원의 해킹 시도도 무력화시켰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미국 국방부에서 온 전문가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라이센스를 팔 의향은 없나요? 가디언 시스템의 성공으로 테크솔루션은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네. 김 부사장의 말에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승부는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실제로 지훈의 앞에는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제안이었다. 미스터 파크, 웰컴 투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지훈을 맞이한 것은 구글의 VP 마이클 존슨이었다. 그는 지훈의 가디언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고 직접 초대장을 보낸 인물이었다. 생크 유포 인바이팅 미 미스터 잔선. 지훈의 영어는 유창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원어민 과외를 받아온 결과였다. 요 가디언 시스템 이즈 애브설루틀리 레볼루셔너리. WEVE 네버 신 애니싱 라이크 잇. 차 안에서 마이클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We want to propose a partnership with Google. What do you think?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구글과의 파트너십이라니.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구글 본사에 도착하자 지훈은 그 규모에 압도되었다. 세계 최고의 IT 기업답게 모든 것이 완벽했다. 회의실에는 구글의 최고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CEO 선다 피차이도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미스터 파크, 요 테크놀로지 쿠드 체인지 더 인타이어 CYBERSECURITY 랜드스케이프. We want to invest $500 million in 요 컴퍼니. 5억 달러. 하나로 6천억 원이 넘는 투자 제안이었다. 그 대가로 우리 회사 지분 30%를 원하시는 거죠? 이그젝틀리. And will provide full access to 구글즈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지훈은 신중하게 생각했다. 조건은 매력적이었지만 경영권을 일부 넘겨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한국 팀과 상의해 봐야겠습니다. Of course. Take your time. 호텔로 돌아온 지훈은 한국의 핵심 임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다. 구글 제안을 어떻게 생각해? 대박이죠.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요? 하지만 지분 30%는 너무 큰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지금 우리 회사 기업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6천억 원이면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의견이 분분했다. 지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지훈은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길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꿈의 무대구나. 지훈은 중얼거렸다. 고향의 작은 마을에서 쫓겨난 소년이 이제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 있다니 믿기 어려웠다. 다음 날 지훈은 구글에 답변을 전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워크 컨디션? 투자금의 30%를 아시아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창업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마이클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THATS very noble of you. We respect your vision. 계약이 체결된 후 테크솔루션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훈은 일약 한국 최연소 억만장자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지훈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 구글과의 합작으로 전 세계 50개국의 가디언 시스템을 보급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정말 글로벌 CEO가 되는 거네. 김 부사장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담되지만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가디언 시스템은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테크솔루션의 연매출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지훈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되었다.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고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쇄도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한 대학생이 물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고요. 어려웠던 과거가 지금의 성공에 도움이 되었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가 답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절박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죠. 강연이 끝난 후 지우는 약속대로 드림 메이커 재단을 설립했다. 어려운 환경의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자들을 면접하는 날, 지우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정말 좋아해요. 20살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열정과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지훈의 따뜻한 격려에 청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고향을 생각했다. 이제는 고모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분노도 원망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감사함 뿐이었다. 고모가 나를 내쫓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수도 있어. 지우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3년 만에 고향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고모 김순자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고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고모, 저 지훈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정말 지훈이니? 네, 고모. 어머나 어머나. 우리 지훈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신문에서 봤어.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고모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동시에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고모는 어떻게 지내세요? 응, 나도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지훈아, 너 언제 한번 고향에 내려올 수 있겠니? 고모가 너 보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정말이니? 아이고, 어떡하지? 뭘 준비해야 하나? 고모의 당황하는 모습이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다. 토요일 아침 지우는 고급 승용차 대신 기차를 택했다. 예전에 고모네에서 쫓겨날 때 탔던 그 시외버스 노선을 따라 천천히 고향으로 향하고 싶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작은 농촌 마을들이 이어졌고 논밭들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는 없었다. 역에 도착하자 고모가 나와 있었다. 미영도 함께 왔다. 이제 22이 된 미영은 예쁜 처녀가 되어 있었다. 오빠. 미영이 달려와 지훈을 안았다. 미영아, 많이 컸네. 이제 완전 숙녀구나. 오빠야말로 정말 멋있어졌어. TV에서 보던 것보다 더 멋져. 고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고모. 지훈이 먼저 다가갔다. 지훈아. 고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고모.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훈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용서했다. 고모네 집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았다. 지훈이 덕분에 우리도 좀 나아졌어. 내가 유명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더라고. 고모부도 예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정중한 태도로 지훈을 대했다. 지훈아,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더 부끄럽구나. 삼촌,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지훈의 성공담을 듣고 싶어 했다. 지훈은 어려웠던 초기 이야기부터 최근의 성과까지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너를 키웠다는 게 자랑스럽구나. 고모의 말에 지훈은 쓴 웃음을 지을 뻔했지만 참았다.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고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이 집을 새로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영이 대학교 학비도 제가 내고 싶고요. 고모의 눈이 커졌다. 지훈아,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뭘 해준 게 있다고.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지훈은 예전에 자신이 잠들었던 거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제는 따뜻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굳이 거실을 선택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은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 춥고 배고팠던 날들, 눈치 보며 살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도 들렀다. 어머, 박지훈. 정말 지훈이구나. 은사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생님,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응, 건강하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더라. 선생님이 자랑스럽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을 걸으며 지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놀던 기억, 혼자서 책을 읽던 기억들이 생생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었구나. 지우는 중얼거렸다. 오후에는 동네 사람들이 지훈을 보러 몰려들었다.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네며 사진을 함께 찍고 싶어 했다. 지훈아, 우리 동네의 자랑이다. 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지훈은 복잡한 기분을 느꼈다. 예전에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웅 대접을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성공하면 부러워하고 실패하면 외면한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저녁 무렵 지우는 미영과 단둘이 산책을 했다. 오빠, 정말 힘들었지? 응? 어렸을 때 말이야.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너무 심했다는 거 알아. 미영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몰랐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해. 미영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정말? 정말이야. 내가 도시락 주고 간식 나눠줄 때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약속해.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둘은 손을 잡고 마을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의 야경은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오빠, 이제 행복해? 미영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응, 행복해. 정말로. 그것은 진심이었다. 돈도 명성도 물론 좋았지만 가장 큰 행복은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고향에서 돌아온 지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기분이었다. 대표님, 고향은 어떠셨어요? 김 부사장이 물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이제야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과거에서 도망치듯 달려왔다면 이제는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이야. 그리고 실제로 지훈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선 고모네 집을 새로 지어주는 일부터 시작했다. 작은 한옥 스타일의 예쁜 집으로 설계해서 고모 부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
미영이의 대학 진학도 도왔다. 미영이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지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고 했다. 오빠 덕분에 꿈이 생겼어. 나도 오빠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미영이의 말에 지훈은 뿌듯함을 느꼈다.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가디언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8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테크 솔루션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임원회의에서 지훈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교육이요? 응. 경제적 여건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AI 튜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누구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수익성이 있을까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도 생각해야 해. 우리가 이제는 그런 책임이 있어. 지훈의 제안으로 AI 에듀케이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으로 학생의 수준과 성향에 맞춰 최적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 개발에는 1년이 걸렸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시범 운영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40% 향상되었다.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교육부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다. 특히 학습 부진아들의 향상도가 높네요. 어떤 원리인가요? AI가 각 학생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주거든요. 마치 개인 교사가 1대1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AI 에듀케이터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지훈은 이 시스템을 해외 개발 도상국에도 무료로 제공했다. 왜 무료로 주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교육 기회의 평등이야. 어떤 아이든 태어난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 지훈의 철학은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테크 솔루션은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회사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했다. 그 즈음 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표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셨대요. 뭐라고? AI 에듀케이터를 통한 교육 평등 실현과 가디언 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테러 방지 공헌으로 후보에 올랐다고 하네요.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고모네에서 쫓겨난 소년이 노벨 평화상 후보라니. 결과적으로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지훈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CEO로 불리게 되었다. 30세가 된 지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모도 성숙해졌고 말투도 여유로워졌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은 오랜만에 박철수 사장을 만났다. 지훈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내 안에 이미 다 있던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고. 박 사장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넌 성공해도 변하지 않았어. 그게 가장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됐다. 그런데 지훈아, 이제 결혼할 생각은 없어? 나이도 30인데. 지훈은 웃었다. 실제로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생각해보고 있어요. 좋은 사람 있어? 글쎄요. 있긴 한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 좋은 사람은 드림메이커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 이수진이었다. 지훈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그녀는 어려운 청년들을 도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로 만났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다. 하지만 지훈은 조심스러웠다. 자신의 성공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지훈 오빠,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해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내가 너무 유명해져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전혀요. 오히려 오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 저라서 기뻐요. 수진의 말에 지훈은 안도했다. 그녀는 지훈의 성공이 아니라 지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다. 5년 후, 지훈과 수진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었다. 테크솔루션은 이제 직원 5천 명이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수진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바쁘게 일해? 5살 큰아들 준호가 물었다. 아빠가 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거든. 준호도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나도 아빠처럼 될 거야. 그럼 좋지. 하지만 준호는 준호만의 길을 찾으면 돼. 지훈은 아이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지훈의 교육 철학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했다. 고모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손자들을 극진히 돌봐주었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고모도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지훈은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저녁 무렵 지훈은 혼자 마을 뒷산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어린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정말 먼 길을 돌아왔구나. 지훈은 중얼거렸다. 쫓겨난 소년에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이 꿈만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온 것이었다. 대표님, 아프리카 교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네. 10개국 정부가 동시에 승인했어요. 이제 아프리카 전체에 AI 에듀케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또 다른 시작이었다. 산을 내려오며 지훈은 생각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권력을 갖는 것? 아니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지훈이 배운 인생의 진리였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지훈의 다짐과 함께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지훈과 같은 아이들이 많다.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하지만 지훈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현재가 어떻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성공했을 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이며 지훈이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